왠지 열이 과열이. 파도가 높은데 기계까지 문제가 생겼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찬찬히 살피는 기철 씨. 선원들도 긴장하는 기색이다. 한참을 살피던 기철 씨가 냉각수를 채워 넣는다. 주전자 2개의 물이 가득 채워진다. 침착한 기철 씨를 봐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문제 원인은 찾아낸 것 같다. 기철 씨가 말없이 장비를 체크한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파도 높은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행히 급한 불은 꺼진 듯하다. 어디서 새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고장나가 못 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길 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낮춰야 될, 회전을 더 낮춰가 운전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가 왔으니까. 다시 어둠이 내리고 기철 씨는 조업할 장소를 찾아 이동한다. 자, 여기서 조업을 합시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파도가 높은 날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징어 배에 불이 켜지고 검은 바다의 환한 불빛은 바닷속 오징어를 유혹한다. 그렇게 몰려든 오징어가 조상기를 타고 많이 올라오는 게 어부들의 바람이다. 올해는 빨리 온 한파와 높은 파도에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 파도를 원망할 수도 없다. 그저 열심히 하루라도 더 조업을 하는 게 어부가 선택하는 방법이다. 연일 오징어 수확이 많지 않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바다에서 사는 어부들의 일이다. 그래서 어부와 바다는 서로 닮아가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고기가 양이 없네. 없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기다려봐야지. 밤이 기니까. 밤이 깊도록 조상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오징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황이 낫다. 조금 주는 날이 있으면 조금 더 주는 날도 있다. 바다는 그렇게 또 어부들의 마음을 다독여준다.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로스리가 특별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오징어가 듬뿍 들어간 라면이다. 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 메뉴다. 좋을 땐 따끈한 라면 국물만큼 좋은 게 없다. 오징어 3마리. 아, 오징어 3마리. 예. 예, 오징어 있어요. 라면 맛있어요. 로만과 다비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라면이다. 특히 일하면서 배에서 먹는 라면은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따뜻하다. 바다엔 계속 물 안개가 핀다. 바닷물보다 낮은 대기의 기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기가 계속 좋지 않자 기철 씨도 걱정이 된다. 구름 많고 가끔 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하고 3 내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예보사입니다. 12월 8일 토요일 구름 많고 빗도는 눈 하고 2 내지 5m. 아, 나 어째 작업은 이거 하기 다 틀렸는데. 자, 수고하세요. 대피해야 되지요. 정도지. 그래서 아무도 출항 안 했지. 그거 대피라, 그게, 이제. 고기가 많이 안 올라오네. 네, 어디가 좋은데 양이 없네, 지금. 아이가 지금 많이 안 올라옵니다. 엎친데 덮친다고 날씨도 오징어 수확도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 결국 오늘도 조업을 일찍 마칠 수밖에 없다. 계속 바다에 있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내일 보고 울릉도 들어가가 며칠 쉴까 싶어요. 날씨도 계속 나쁘고. 초여름에 출발하고 울릉도 그렇게 한번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으니까 저한테 와는 김에 들어가려고. 연료 비용 때문에 한 번 나오면 2, 3일을 바다에서 지내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계속 바다에서 있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날씨 때문인지 주변에 조업하는 배도 별로 없다. 기철 씨는 가까운 울릉도로 배를 돌렸다. 울릉도는 기철 씨의 고향이다. 여기가 내 고향 울릉도입니다. 고향에서 조업하고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고향을 몇 번 모으고 1년 내에 뭐 타양 객지로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참.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한방눈이 만성호를 맞는다. 아이고 눈이 제법 온대요. 많이 오네. 춥고 힘든 그동안의 일이 잊혀지는 듯하다. 이래 눈 오니까 고향 맛이 나는 건데. 네. 날씨 때문인지 항구에 배가 가득하다. 기철 씨가 그 사이로 능숙하게 배를 댄다. 배가 안전하게 정박됐는지 확인한다. 보통 잘 때 불 끄고 고기 끄고 그럼 안에 문 닫고 그래 자 바람 이래 들어가면 춥다. 예. 닫고 그래 자고 불 끄래 좀 있다가. 기철 씨가 울릉도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오래 비오던 탓에 우편물이 많이 쌓였다. 기분 씨가 기철 씨를 따라 나온 뒤 집은 비어 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집 열쇠 번호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 열쇠 번호 몇 번이고 볼라 기름 있나? 볼라 가스 있나? 알았다. 사람이 없는 집에 훈기가 있을 리 없다. 한 달 또 오고 기철 씨가 바삐 움직인다. 그러나 어느 집이든 오래 생활해 본 적 없는 기철 씨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밖에 피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럴 땐 기분 씨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빨간 물이 빠딱빠딱 오노. 알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형제들 좀 내고 우리 어릴 때 살던 집. 그리고 이 배가 옛날에 무동력선으로 노를 저어가 이거 타고 옛날에 오징어 잡았다고. 이거 타고. 이거는 아버지 쓰던 거. 아버지 쓰던 이 옛날에 최초로 오징어 잡을 때 여기다가 약을 넣고 불로 캐가지고
이어가지고 땡기 올리면서 오징어 물만 이렇게 털고 그리고 아버지가 쓰던 거 물건이 집에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 기철 씨는 14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다. 그래서 6 형제 중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가장 많다. 내 집이 제일 낫네요. 낫고 이제 잡시다. 자고 내일 또 그러면 어머니 집에 또 가봐야 되고 하니까 혼자 오니까 이건 뭐 정말 오랜만에 집 침대에 누웠다. 고향집에 오니 기분 씨가 더욱 생각난다. 다음 날 기분 씨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바늘 가는데 실이 빠질 수 없다. 기철 씨가 들어오는 항구면 어느 곳이든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 기분 씨다. 기철 씨가 울릉도에 들어갔다는 말에 기분 씨가 터미널을 찾았다. 울릉도에 가려는 것이다. 오늘 배가 못 들어가는가 봐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배가 뜨지 않는다. 예, 매일 있는데 날씨가 나쁘면 주의보나 이래 되면 배가 못 들어가거든요. 오늘 배가 기랑인 모양입니다. 기분 씨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오늘 들어간다고 나왔더니 여객선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겠는데요. 기분 씨가 울릉도 배를 타지 못한 그 시간. 기철 씨가 생전 아버지가 좋아했던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울릉도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를 뵙는 것이다. 기철 씨의 전화 한 통에 친구가 나왔다. 이바람 왜 왔노? 왜 왔노? 배 타는 사람이 낚시에 관계 있나? 아, 반갑다. 아, 야, 날씨가 비었구만. 같이 나고 자란 고향 친구다. 아 이거 날씨가 이런데 이거 부탁을 해가 의약고 아이고, 친구 부탁은 내가 탄성 안 들어주나? 내일 나가나? 내일은 날씨 나쁘다 가야 되지. 추운데 이래. 좋네. 좋긴 좋다. 울릉도를 반돌아 도착한 곳은 기철 씨 아버지의 산소다. 기철 씨를 바다로 데려갔던 아버진 1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어부가 된 게 아버지의 탓인 것만 같아 원망도 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된 기철 씨는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 날씨 추우시죠? 바다 다니까는 뭐 자주 와보도 못합니다. 못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어부의 길이 참 지금 와서 참 저한테는 이런 몸으로 다니기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어떤 소리도 아무 할 사람도 없고 언제 꿈이라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니까 꿈이라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거나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는 기철 씨였다. 아버지 한잔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힘든 하소연이 절로 나온다.
바다도 술도 아버지에게 배웠다. 어부가 되는 법도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 기철 씨에게 아버진 아버지 그 이상이었다. 저 포항에 오징어를 잡으러 갔는데 그때 내가 16살인가 요래 됐어요. 포항 가니까 시장 죽도시장에 거기 그 돼지국밥집 거기 돼지국밥 나는 막걸리 나놓고 어른들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나는 요만원 했는데 그래 아버지 술 잡수고 육지서 읽어볼까 싶어가 내 아버지 손잡고 이제 따로 다니는 게야. 돼지국밥 막걸리 잡순 옆에 아버지 읽어볼까 싶어 혹시나. 그래가 아버지 손잡고 내 다니던 그 생각이 이제 나고 그래 이제 술 어느 정도 잡수면 배에 가자고 손 땡기던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나지. 많이 나고. 날 생각하면 하겠노. 아이고. 고맙다 고맙고 아들 죽어라. 기철 씨의 추억을 친구가 안아준다. 아버지 날씨 겨울 날씨 추운데 저도 저한테 뭐 있고 또 육지로 내일 작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니 내년 봄에는 청명일이나 한식이 때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그때 한번 찾아뵐게요. 추운데 잘 계시소. 그래 가겠습니다. 아드님 고기 많이 잡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갑니다. 아버지를 뵙고 가는 기철 씨 마음이 한결 든든하다. 잘 계셨는겨? 예, 잘했어. 추운데 뭐 잘 지내는겨? 우리는 잘 지내지. 응?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은 기철 씨 선물 봉지를 하나씩 풀어놓는다. 이거 잠옷 그래, 사먹고 있는데 말이. 포항서 가다 보니 뜨시기 비더라. 그래가 장모님 거 하나 어머니 거 하나 그래가 샀는데 갖다 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져온. 어머니 마음에 드실지 신경이 쓰인다. 어머니는 옷을 사도 어머니가 골라야 되니까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걸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었으니까. 그래서 저거 살 때도 신경이 완전 곤두섰지. 마음에 안 그 맞으면 옷을 지고 좀 입어야지. 그래 여러 가지 옷 색상을 보고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여고 다행히 마음에 드신 듯하다. 맞기는 맞는 게 허리나 뭐 뜨시긴 뜨시겠지. 어릴 때부터 바다로 나간 기철 씨는 어머니와 생활한 기억이 짧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그립고 마음이 아프다. 근처에 사는 여동생이 왔다. 빨리 혼자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걸 좀 준비해갔을 텐데. 해주면서 고맙지 뭐. 어이구 흘렀다. 기철 씨가 왔다는 말에 음식도 준비했다. 오랜만에 온 오빠 때문에 동생은 들뜬 모습이다. 네, 우리 오빠가 좋아요. 잘해요. 착하고 잘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형제들한테도 잘하고. 저희 오빠 덕분에 공부도 하고. 오빠가 존경스러워요. 안 그래도 오빠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 좋은 일 했다고. 기철 씨가 과일과 함께 보냈던 과메기를 맛있게 무쳤다. 오빠야, 이거 간 좀 봐줄래? 맛이 어떨지 걱정이다. 너무 쌍나? 됐다. 그 술이 적나? 좋네. 문치는 괜찮네 이것도. 엄마도 없나? 엄마. 아. 어머니께도 맛을 보인다. 보기야 입을 크게 해봐라. 조용하던 집이 기철 씨로 인해 시끌벅적하다.
자주 못 보니 올 때마다 이 소동이다. 오빠의 입이 맞을라가 모르겠다. 기철 씨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넣은 시래기국이다. 어머니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른다. 안성호를 건조하면서 빚을 많이 졌다. 그 빚을 갚느라 늘 바다에서 살았다. 빚을 지면서도 만성호 같은 큰 배를 마련한 건 한쪽 손으로는 작은 배를 몰 수가 없기 때문이다. 24살 젊은 나이에 오른팔을 잃은 아들이 잘 살아주는 게 어머닌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자, 팔 다치고 그러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한쪽 손을 왼손을 위에서 안 놓고 그래 그래도 왼손을 얼마나 잘 사는 게. 뭐 깜짝 죽을 뻔뭐 차라리 뺀지 오른손 없이 위에서 하면서 그래 했는데 그 소리 했는데 그게 내 가슴 맺힌. 집 사는 거 보면. 폭풍주의보 내려고 하면 항상 걱정해요. 아이고 한쪽 발 없는데 저기 바다에서 고생을 안 하는지 하면서 늘 그래요. 저렇게 잘 사는 거를 내가 와 안 넣고 싶어 막참 마음이 안 편한데.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대로 살면 되지. 그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억울하고 그렇지.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이다 복이다 그걸 받아들일 뿐면은 편안하다 이거. 엄마의 젖은 손을 보내는 어머니에겐 기철 씨가 가장 큰 복이다. 어쩔 피우고 빚는 거네. 친구들이 기철 씨를 불러냈다. 야 친구야, 아 반갑다. 야, 오늘 좋네. 오늘 좋아. 주인공 저 늦게 나가네. 전화가 안 왔어. 이 어째 밤에 도는데 불수가 도는데 보니까 니네 맞지? 맞지? 봤더나. 불쏘면 저는 그런데 이 파도에 우이 들어오면 이 파도에. 뭐? 이 파도에. 오늘은 그만 좋았겠나? 배가 크잖아. 배가 크더라도 그래 그 뭐. 이 파도 저 파도가 10년이가 지금 결국은 내가 하루도 안 쉽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 또 이걸 거리고 와. 항구에 들어온 배만 봐도 누가 왔는지 다 안다. 자, 소주 한잔 하자. 저거는 배가 있나? 건강해라. 울릉도에서 함께 나고 자란 58년 개띠 모임이다. 아, 좀 맛있네. 그래서 계속 받아 있었잖아. 계속 받아. 싸니까. 야, 네. 야, 재밌는 이야기인데. 옛날 집에 어려운 울릉도가 고향인 이들의 숙명일까? 친구들 역시 대부분 오징어 배를 타는 어부다. 그래서일까? 자주 보지 않아도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짙어간다. 배가 나오는데 오전 걸려.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러면 1살 때 한번 계산을 해보이소. 우리가 40년 안 탔습니까? 41년 정확하게. 40년. 거의 무로 이렇게 살았죠 뭐. 물에만 살았지. 없이 살면서도 저 국물 생기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이래 봤을 때는 참 굉장히 참 배울 점도 많고. 우리 친구가 우리도 생각을 하다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도 어려운데 그때도 빚도 많이 있고 한 상태에서도 후배들 이제 그런 애들 이제 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정한 것도 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울릉도서 이 좁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많이 돼요. 기철 씨는 작년과 올해 각 1,000만 원씩을 기부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한 작은 씨앗이다. 다음 날 기철 씨가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어른에게 인사를 하러 들렀다. 기철 씨가 왔다는 소식이 다 퍼졌다. 해동호 동서 배가 왔던데 이러길래 그럼 가보고 있겠네. 자네는 없고 영복이가 배 언제 들어왔는겨 그러대. 난 잘 몰랐다. 나도 배 왔다 하면 나 거짓말 줄 알았지. 언제 오랜만에 한 번씩 오니까네.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해동호 날씨가 이래가지고 바다 못 나가 왜 하는겨? 야 나 이게 중국. 나지 싶으대.
해마다 줄어드는 오징어가 걱정이다. 오징어 잡아야 내가 물건 돈을 주든 왜든 잘 캐가. 실제 어민들이 잡는 거는 작년 반도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0벌은 하는가 몰라. 1년 오징어 발이 시작해서 끝까지. 기름값 비싼 데다가 엊금은 작년보다 덜 나가지. 기름값 빼고 나면 선원들 뭐 지금 뭐 한 800에서 1000만 원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잘했는 거고 그저 뭐 한 500, 5, 600, 6, 700 그래 이런 사나 그 돈가. 여는 단지 1년 내 오징어 지금만 보고 사는데 이놈이 가가 올해는 너무 이래 나가지고 뭐. 저 위에서 쌍끌이 하는 것 때문에 중국 어선들 우리 작업하다 보면 50채씩 60채씩 쭉 줄을 달고 내려와 보면 어디 뭐 신도시가 생겼는가 싶다 그렇게. 그래 올라가면서 거기서 위에서 다 끄고 있길래 내려올 고기가 없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끄면 내리고 오징어만 끄고 갑이나 그 안에 고기 있는 거는 다 무조건 그 소들이 아가 끄고 들어가비 여기 다른 고기도 여기 울릉도 고기 안 들어와요. 뭐 업한거나 뭐 어디 잡아오는 배 줄어드는 어획량에 울릉도 어민들의 걱정은 늘어간다. 반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반안 된다. 앞으로 가자. 너무 안 다치네 이거.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다. 출항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오징어 배의 상징 전구를 가는 것이다. 특수전구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자주 갈진 못한다. 380만 원 돈 이래 더니까네 자주 갈지를 못하고 행편이 좋은 선주들은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2달에 한 번씩 간다든가 뭐 이러고 저는 그런 행편이 못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밝아진 전구 불빛만큼 오징어가 많이 모여주기를 전구를 끼우며 소망해 본다. 기철 씨가 만송어 선장실로 들어간다. 아쉽지만 울릉도를 떠날 시간이다. 고향에 와도 며칠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게 기철 씨다.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들이 만송어를 배웅한다. 오징어를 따라 바닷길을 다니다 보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데는 한서울 때도 있어요. 대한민국 팔도로 해가지고 1년이 다 돼야 집에 한번 가니까 고향에 한번 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픈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소주 한 반병 정도 먹고 노래 몇 곡 하다 보면 막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 막 혼자서 펑펑 울면은 속이 또 풀리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세월이 가지 뭐 그러다 세월이 다 가지. 그래도 바다로 나오면 다시 힘이 난다. 열심히 해서 빚도 갚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기철 씨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 이 바다다. 어쩔 수 없는 천생 바다 사나이다. 기분 씨가 거울 앞에 앉았다. 여간에선 얼굴에 뭘 바르는 일이 없는 기분 씨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지 오늘은 부쩍 신경을 쓴다. 만성호가 들어오는 날도 아닌데 외출을 한다. 여느 때처럼 버스터미널을 찾았지만 타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기분 씨의 모습에서 설렘까지 느껴진다.
기분 씨의 큰아들 형준 씨다. 아이고, 그래. 날씨가 좋은데 고생 많았지. 형준 씨가 휴가를 받아 내려왔다. 추운데 고생 많이 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바다 계시고 마음이 좀 안 됐다.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그러게요. 아버지 언제 오세요? 아버지 몰라 날씨요 나쁘면 들어오실란가. 그럼 집에 혼자 있겠네. 혼자 있지 뭐. 아이고. 형우도 바쁘고. 그래. 늘 집에 혼자 있는 어머니가 형준 씨는 신경이 쓰인다. 하시네. 그래. 한편 만성호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파도의 매서운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물러날 기철 씨가 아니다. 파도 사이에서 작업할 자리를 신중히 살핀다. 이제 오늘 작업을 포인트를 여기 잡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룻밤 또 묵고 갑시다. 여왕님이 얼마나 좀 도와주실란가는 몰라도 작업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가 선실에 울려 퍼진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한다. 묶어뒀던 조상기를 내린다. 오늘은 오징어가 많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담아본다. 조상기 돌아가는 소리가 파도를 뚫고 울려 퍼진다. 어느 날보다 그 소리가 힘차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나오지 않던 오징어가 오늘은 쉴 새 없이 올라온다. 그동안 얼어있던 용왕님 마음이 많이 풀리셨나 보다. 바다는 어부의 마음을 애태우는 애인 같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가슴 졸이고 화내고 토라질 때쯤이면 기분 좋게 자신이 가진 걸 내어준다. 수확이 좋으니 선원들도 신이 났다. 날라리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로슬인 어깨가 아픈 것도 잊었다. 이런 날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오징어를 가득 담은 상자가 쌓여간다. 조업 중에도 기철 씨는 자리에 앉을 여유가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날씨를 살펴야 한다. 다행히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어 파도는 많이 높지 않다. 영하로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 바다 물안개가 뭐 일어나는 거 보이. 만성호 오징어 배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때론 다정하고 때론 까다롭지만 어부들에겐 항상 자리를 내어주는 고마운 희망이다. 개철 씨는 그 바다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낳는다.
2박 3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들어오는 만성호. 오랜만에 찾은 항구는 반가운 친구 같다. 아, 바가지로도 오랜만에 온다고요. 아, 여 축산 뭐, 여 후포 뭐, 무롱포 일로 다니다가 이제 거기가 조금 남쪽으로 더 내려오고 해놨더니 이제 바가지에 앞으로 바가지에 이제 많이 가서 갔는데. 1년 내내 오징어를 따라 바다를 돌아다니는 기철 씨는 대한민국 항구는 모두 돌아다녔다. 예. 아이고. 예예 아이고 추운데 뭐 언니가 사신다고 여보시네요. 뭐 욕밖에 있습니까? 큰 고기 한번 그러다 보니 가는 항구마다 아는 사람도 많다.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진짜 등 보이면서도 입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참 사시는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 그 물건은 특이라고 해와. 물건 관계는 뭐 만성호라 하면 제일이라고 하고 있어. 만성호 오징어는 인기가 많다. 경력 40년 어부 기철 씨에 대한 상인들의 믿음은 각별하다. 그래서 기철 씨는 바다를 떠날 수가 없다. 기분 씨와 아들 형준 씨가 버스를 탄다. 방어진 항구로 가는 길이다. 여동생을 낳았었어야 됐는데. 기분 씨가 항상 혼자 다니던 길. 오늘은 형준 씨가 함께했다. 평소 멀게 느껴지던 길이 멀지가 않다. 죽어라. 그게 너무 춥다. 아버지. 아이고 최 선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 추운데. 바다 춥지요. 바다 춥지요. 그렇죠. 오징어 좀 잡았어. 괜찮아. 이렇게 50개장. 50개. 얼마 못 잡았어. 나가 있어. 배를 이제 돌려놓고 네. 그거를 갖다가 하루 쉬지면 할 수 있나? 외출의 준비를 하는 기철 씨. 하루 쉬자는 말이 선뜻 나오는 걸 보니 아들이 최고인 듯하다. 집을 내리고 바람 많이 불고 하면 가끔 까다가 한 번씩 쉽니다. 오징어 없고 하면. 요즘엔 고기 없어요. 왜 이래 없어? 나겠지. 이따가. 언제 날라고? 어? 언제 날라고? 때가 있으니까 나겠지. 아들의 걱정과 달리 기철 씨는 느긋하다. 모처럼 기철 씨 가족이 시내에 나왔다. 겨울인데 저런 거 어떠노 저런 거? 아, 일단 저런 거 있다. 어? 있어요. 있다고. 저런 거 하나 사가 추운데. 있어요, 따뜻한 거. 저 드셔주래. 따뜻한 거 하나 아니, 사라. 많아요. 내 옷 많은데. 맛있다고. 많지, 집에. 이거 되나 이런 거? 에이, 이런 게 따뜻하지. 어? 따뜻하지. 뭐 어떠세요? 추워가지고 이 봐라. 그냥 그러지 말고. 왜 신발 사러 가지? 내가 하나 사줄게. 신발. 이거면 됐지 뭐. 에이, 오래 신었네. 네, 신발 사줄게. 신발 하나 들어가요. 잘한다. 아버지의 낡은 신발이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아버지 신발 사드린다는데 가시다. 가시다. 아들이 한 그릇 사드린다는데. 이거 비쌀 건데. 일단 한번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사는 걸로.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발길을 돌려본다. 영준이가 싸주시라. 평소 자신의 옷이나 신발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기철 씨는 쇼핑도 해본 적이 없다. 발이 편한 거. 여기 괜찮아 이게.
이런 게 안 나겠는 게 이런 거는 쓰면 물 쓰면. 아들이 사준다는 말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꼼꼼히 고른다. 신고 있는 신발은 벌써 색이 바랜 지 오래다. 전부 오래 신었어요. 뭐 7, 8년 신었어요. 이 옷도 알바해가 군에 가기 전에 알바해가지고 알바도가 제가 이거 사주고 갔는데 오늘 나가도 신발도 하나 사준다. 좀 미안해. 아들이 지갑을 여니 미안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형님은 7% 되고요. 잠시만요. 네, 20만에서 지금 포인트가 39,000원 있으셔가지고 이제 할인 적용돼서 16만 1,000원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그만큼 해야 돼. 좀 부담하는 거 아니가? 어? 예상보다 훨씬 비싸다. 이거 가지시던데. 아니다. 공급증을 받아가지고. 영수증 받으시고요. 제가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형준 씨가 계산을 끝내버렸다. 여기 있어라. 잠깐 갔다 올 때 집에 가고. 집에 가요? 여기 기다리던가. 그래서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예. 오늘 혼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아내와 아들을 먼저 보낸 기철 씨. 가게 이곳저곳을 살핀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들어간 곳은 속옷 가게. 고르는 것도 능숙하다. 이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나이대가 있으면 이런 거 좀 무난한 스타일 이런 거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이거로 한 세트 주스 주고. 네. 그 밑에 팬티 하나 더. 내가 몸도 이렇고 하니까 또 내가 살아주는 고마움 그런 게 내 체면을 좀 까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거 선물 사주는 거 좋아하더라고. 거의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다 사줬어. 아들에게 자신만 선물 받은 게 미안했던지 기분 씨 선물을 샀다. 갖다 갑자기 놨네. 반찬 저거 안 들어가서 빼놨는데. 괜찮아? 아버지 뭐 사왔어요? 뭐예요? 어머니 선물. 이거 뭐 선물 뭔데요? 안 뜯어봐요. 그 뒤에 혼자서 뜯어봐.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 씨. 이게 혼자 뜯어있잖아. 아들 앞에서 쑥스러운 건 오히려 기철 씨다. 먹을 생각 없는데 아버지. 좋겠다. 아이고 우리 최 선장님 최고다 최고. 한번 안아줄게. 참나. 왜 샀노 아들 보는데. 직접 고른 거예요. 어? 직접 고른 거예요. 직접 골랐지. 그러면 직원 보고 달라고 한 거 아이가? 니도 결혼하면 네가 사다 줘. 어? 알았어. 감사히 잘 있겠습니다, 최 선장님. 예, 최 선장님 따봉이. 이거 하나면은 돼요. 오늘 메뉴는 삼계탕이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형준 씨를 위해 기분 씨표 특별 보양식을 준비했다. 말은 안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걱정스러운 건 기철 씨도 마찬가지다. 장가 가면 너 걱정 안 하고 살겠지. 우리 계약이 딱 끝나잖아, 그지? 손지 혹시나 손지 볼 일이 있거든. 우리는 딱 보고 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하지. 그냥은 우리는 아니 뭐 너가 보고 키우면 다이지만도 혹시나 뭐 움들거리는 거 그거 보려고 하면 허리 빠지고 옷에 텔레비 나오는 거 봤지. 할머니도 허리병 뭐 병 손지 보다가 병 나는 거. 알았어요. 그래. 오케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라는 기철 씨의 은근한 바람이 담겨 있다. 삼계탕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됐다.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건 기분 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진짜 크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기철 씨와 아들 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도 하다. 잘 먹겠습니다. 자, 아버지니까 뜨거. 맛있는지 모르겠다. 뜨거. 뜨거워. 맛있네 이거. 맛있나? 많이 먹으라. 많이 먹어놔야 튼튼하게 근무쓰고 하지. 이런 건 나보다 아버지가 더 먹어야지. 응? 오랜만에 밥상 주변이 가득 찼다. 형준 씨가 일부러 휴가를 받아 내려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형준 씨. 내일 거기 이제 그 결혼 시간 못 올렸는데 웨딩이라도 한번 찍어야 되지 않아요? 기철 씨와 기분 씨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내년쯤에 뭐 생각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기가 일어나가지고 생각하고 또 차이가 또 생기네. 웨딩은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빨리 한번 알아봐야지. 더 늦춰지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빨리 해야죠. 어머니 이쁠 때 해야지. 어머니는 90대도 이쁘다. 90대에서 할 수는 없잖아. 응? 90대에서 할 수는 없잖아. 뭐 이쁠 때 해야지 하니까 하는 말이지. 응? 정말 일단 시간 날 때 그 뭐지 경비나 뭐 그런 거 한번 알아봐야지. 맨날 생각만 하면 또 내년에도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미리. 응. 그러면 경비랑 뭐 어떻게 들어간지 뭐 한번 알아볼까. 어머니 생각은 어떤데? 결혼식 얘긴 했었지만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내일 알아보러 한 가보든지 같이. 갑자기 뭐 말하러 가게 답답하나 씁쓸한 마음이 생기지. 대답을 해도 마음이 서운하겠지 뭐. 저녁이나 잡숫습니다. 서운함이 아닌 감사함과 따뜻함이 가득한 저녁 밥상이다. 다음 날 기분 씨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한다. 거울 앞에 앉은 기분 씨가 화장품을 꺼낸다. 이쁘게 발라 이쁘게. 아들의 성화에 얼굴 단장을 한다. 오늘 시집가나 두껍게 바르지 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철 씨도 외출 준비를 한다. 30여 년을 함께한 의수에 새 장갑을 끼운다. 가족의 뒷모습에 묘한 설렘이 묻어난다. 형준 씨는 내려오기 전 미리 웨딩숍을 알아보고 시간까지 예약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결혼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좀 젊었어 이러면. 젊은 세대들이 있는 거. 근데 부케 누가 받나? 부케는 없다. 부케? 어색한지 기분 씨가 말이 없다. 이것도 다 해야 되나? 패배? 할 거 많네 생각보다. 물어보고 굉장히 많이 들고 하고. 결혼식을 위해 따로 모은 돈이 있었다. 그 돈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부부가 마음을 모은 결정이었다.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정상. 그런 부모를 보고 큰아들인 형준 씨가 나선 것이다. 따라서 그 드레스 한번 피팅을 해봐 드릴까요? 응? 네.
우선 기분 씨 웨딩드레스를 보기로 했다. 따로 생각해 두셨던 뭐 웨딩 드레스가 있으세요? 전치 있는 거죠, 어머니 보게. 너무 화려한 거 말고. 심플한 스타일, 단아한 느낌으로. 나이가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말고.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기분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아내에게 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한 기철 씨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좀 미안해지고 그러네. 아 이쁘네 어머니. 처녀 같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같이 한번 찍어야지. 보이 눈물 나네. 기분 씨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기철 씨. 그 예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한 기분 씨다. 빨리 아버지 입고 와요. 응? 입고 와요 아버지. 찍어야지. 평소 양복 입을 일이 없던 기철 씨도 새 신랑이 돼서 턱시도를 걸쳤다. 좀 웃어보세요. 그 신랑이네. 멋있네. 아버지 멋있네. 빨리 결혼해도 되겠다. 아버지 어색하죠? 기분 씨는 멋있는 남편의 모습에 그제야 웃음을 보인다. 아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약간 좀 기분 그 가슴이 막 찡하다 뭐 이런 말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빨리 해드려야 될 거를 빨리 해드리고 싶고 저희 때문에 포기하고 사신 게 좀 많으신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전 기분 좋아요. 생긴다. 이상하지. 처음 입어본 턱시도와 드레스가 아직은 어색하다. 표정이 너무 어렵다. 나이 55세 그러면 이거 쓰니까 그러면 굳이 그러면 그게 뭐 피해지겠나. 너무 좋아서 너무 웃었구나 이것이. 응? 이쁘네. 형준 씨의 지휘 아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다. 그날 오후 형준 씨의 짧은 휴가가 끝났다. 버스표를 가지고 부자간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아버지가 표 끌어준단다니 오늘. 됐어요. 내가 끊어줄게. 아이 돈 버는데 뭘? 넣어놨어. 그럼 돈 버니까 네가 해라. 네가 더 많이 버니까. 올 때 반가운 마음보다 보낼 때 서운한 마음이 더 크다. 어머니 갑니다. 그래. 아이고. 선장님 갑니다. 열심히 하고. 알았어. 건강하게 감기도 조심하고. 알았어요. 열심히 해. 그래. 건강한. 잘 지내고요.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아버지. 열심히 해라. 갑니다. 남편도 아들도 떠나보내기만 하는 기분 씨다. 뭐 또 다음에 올 때를 기다리고 또 보내야죠. 맨날 기다림의 연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아들이 보고 싶어진다. 며칠 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을 데리고 기분 씨가 은행으로 향한다. 외국인 통장, 예, 수입 통장 새로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신분증 여권하고요. 외국인 등록증 좀 부탁드릴게요. English.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다빈의 통장을 만들어주러 온 것이다. 이 통장으로 다빈의 월급이 들어올 것이다. 통장 가도 되나요? 네. 인도네시아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Sungguh senang ya, senang sekali gitu. Ya langsung lah saya dapat gaji hari ini, saya langsung mau berkirim ke Indonesia gitu. Jadi benar-benar senang sekali gitu. 네, 통장 다 되셨습니다. 네, 통장 다빈. 예. 네. 한국에서 만든 첫 통장이다. 이제 요 월급 넣으면은 차저가 집으로 송금 그렇게 하면 돼. 이 통장에 다빈의 희망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다빈이 요 카드는 다빈이가 갖고 있고, 예. 요건 어머니가 통장 관리할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통장에서 돈을 얼마든지 빼가 쓸 수 있으니까 예. 통장은 어머니 갖고 있을게. 예. 어머니 기분 씨는 선원들의 통장 관리도 꼼꼼히 한다. 통장에 돈이 많다 보면은 또 자주 돈 보고 또 빼내가 쓰고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좀 전략해가지고 집에 갈 때 돈 많이 좀 갖고 가라고 이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한 번씩 이제 통장에 가서 찍어보고 얼마씩 냈었나 확인도 해보고 많이 썼을 때는 조금씩 줄여 써라 이야기도 하고 그래 제가 통장을 갖고 있어요. 한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온 로만도 집으로 돈을 송금했다. 쓰지 않고 모은 월급은 꽤 큰 돈이 됐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순간이다. 만성호와 함께 이들의 꿈도 커나가고 있다. 콩나물도 좀 살까? 출항하기 전 장을 보러 나왔다. 있어. 가빈이 과자 뭐 먹고 싶어? Itu aja. 맛있는 거 골리마. 한국 과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다빈은 신이 났다. 이것저것 필요한 게 꽤 많다. 이번에 나가면 또 얼마나 있을지 기약 없는 일정이다. 출발하기 전 만성호가 바쁘다. 항구를 떠날 시간이다. 기철 씨가 만성호에 오른다. 못해 있으면 바다가 그리운 게 어부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바다가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바다를 품고 사는 기철 씨는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다. 뭐가 가라는지 뭐가 보자인지 나는 그 판단을 안 하거든요. 보자가 뭐 돈을 많이 가져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 것이고 난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전국 지도에 나오는 바다 그건 내 노예거든.
근데 내가 안 팔아서 그렇지. 죽어도 안 팔지. 죽어도. 40여 년을 바다에서 살았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로 왔지만 푸른 바다와 사랑하며 거친 파도와 싸웠다. 그 바다가 그의 삶이고 그의 희망이며 그의 꿈이다.